지난 2일 실시된 본선거에서 뉴욕시장으로 에릭 아담스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입니다. 뉴욕 시의원을 선출하는 선거에서는 뉴욕시 역사상 최초 한인 여성 후보 2명이 탄생했습니다. 예측 불허의 뉴저지 주지사 선거 결과가 단 1% 미만의 근소한 차이를 두고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락이 결정돼도 재검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팰리세이즈 파크타운의 시의원과 교육위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어제 CDC가 화이자의 어린이용 백신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접종은 이번 주말부터 시작될 전망입니다. 뉴저지주가 오바마 케어 가입자에게 더 많은 세금 크레딧과 보조금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에 공급되는 식수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돼 주민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지난 1일 실시된 뉴욕시장 선출 본선거에서 예상대로 에릭 애덤스 후보가 뉴욕시의 차기 시장으로 선출됐습니다. 뉴욕시 역사상 두 번째 흑인 시장이 탄생한 것입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오늘 오전 현재 아담스 후보는 67%의 득표율로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와 후보를 꺾고 완승했습니다. 그는 오늘 오전 뉴욕시장 당선자 자격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는 정치 지도자가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민주당 내부의 분열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아담스는 지난 2일 밤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자 브루클린 시내에 있는 선거 캠페인 본부에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아담스는 이 자리에서 빈곤했던 어린 시절 어머니가 끼친 영향을 전하며 기쁨의 순간을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없어 아쉽다며 진심 어린 승리 연설을 전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예비 선거 기간 중 83세의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애덤스 당선자는 선거 캠페인 기간 동안 팬데믹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고 뉴욕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그는 공무원 대상 백신 접종 의무화 행정명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한인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인 공립학교 영재교육을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바 있습니다. 브루클린에서 태어난 아담스 당선자는 미혼모 가정의 6자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자메이카 남부에서 가정집 청소부로 일하며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는 이같이 불우했던 어린 시절을 회상하며 소외되고 버림받고 정부에 의해 배신당한 사람들을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편 패배의 고배를 마신 공화당 슬리와 후보는 이날 에릭 아담스는 40년 동안 알고 지냈던 친구였다며 애덤스 당선자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이 파괴한 뉴욕시를 재건시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우리가 사랑하는 뉴욕시를 구하려면 조화와 연대가 필요하다며 아담스에게 지지를 약속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의원 선출 본선거에서는 역사상 최초로 한인 여성 후보 2명이 탄생했습니다. 계속해서 김문지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현재 뉴욕시 시의원 선거투표 개표 결과 퀸즈 지역 26선거구에서는 민주당 소속 한인 여성 줄리 원 후보가, 23선거구에서는 린다 이 후보가 나란히 당선됐습니다. 줄리 원 후보는 롱아일랜드 시티, 써니사이드, 아스토리아 등을 포함하는 26선거구에서 무려 77.2%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그녀와 맞대결했던 공화당의 마빈 제프코트의 득표율은 22.8%에 그쳤습니다. 26선거구는 한인 유권자가 거의 없는 지역이어서 원 후보의 당선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이민자 가정 출신인 원 후보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네일살롱에서 손님들의 발을 문지르는 모습을 보며 가난하게 자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가난을 극복하고 뉴욕시 최초의 한인 여성 시의원이 됐습니다.
진보 개혁 성향의 원 후보는 코로나19로 무너진 뉴욕시를 다시 일으키기 위해 소기업 일자리 보존법 등 소상인 보호를 위한 의정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편 린다 이 후보는 오클랜드 가든, 베이사이드 힐스 등을 포함하는 23선거구에서 63.6%의 득표율로 공화당 제임스 라일리 후보를 꺾었습니다. 이 후보는 교육, 대중교통, 시니어 서비스 확대 등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를 위한 예산 확보를 공약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컬럼비아대에서 사회복지학 석사를 받은 이 후보는 뉴욕 한인봉사센터 KCS에서 회장직을 맡는 등 12년째 한인 커뮤니티를 위한 봉사를 해온 인물입니다. Hi, my name is Linda Lee, and as of yesterday, I have now become the first Korean American ever elected to New York City Council. And this win is a huge victory, not just for me, but for the entire community, because I've seen how hard my parents and the first generation in the community have sacrificed to give us, second generation, a much better life, and to give us opportunities like this where we can run for elected office. I start in January fighting hard for everyone and to make sure that we create policies that make sense for us and help the communities and not harm the communities. And so thank you so much. 감사합니다. 이 밖에 퀸즈 지역 20선거구에서 출마한 대만계 샌드라 황 후보도 유권자 59.6%의 지지로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퀸즈 지역 19선거구의 정치 건물인 토니 아벨라 후보는 당초 예상을 깨고 낙선했습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19선거구에서 아벨라 후보를 꺾은 공화당의 비키 플란리논 후보의 득표율은 49.8%입니다. 또 퀸즈 보로장 선거에서는 현 보로장인 도노반 리차드가 65.8%의 지지로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번 본선거의 최대 관심사인 뉴저지 주지사 선거를 놓고는 팽팽한 접전이 이어졌습니다. 1%가량의 매우 근소한 차이로 인해 재검표에 돌입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뉴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필 머피 주지사와 잭 시타렐리 후보는 단 1%도 되지 않는 득표율 차이로 치열한 시속 게임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44분 기준 97.72%가 개표된 상황에서 필 머피 주지사는 49.97%, 잭 시타렐리 후보는 49.29%의 득표율로 불과 0.68%의 미세한 차이를 보이며 끝까지 예측 불가능한 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잭 시타렐리 후보는 민주당 텃밭인 뉴저지주에서 굉장한 선전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때문에 매우 근소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될 경우 패배한 상대 후보가 승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 재검표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재검표가 이뤄질 경우 최종 당선자 확정은 11월 8일로 미뤄집니다. 엘렌박 후보는 이번에 주 하원의원의 당선을 확정지어 최초의 여성 한인 뉴저지 하원의원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한인 사회에서는 엘렌박 후보가 한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활약을 펼쳐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모금을 너무 도와줘가지고 제가 10만 불을 이제 채우려고 그랬는데 곧 10만 불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 한국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제가 여기까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again 너무 감사하고 이제 트렌딩 가면은 이제 열심히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 37 디스트릭트 이제 거기 사무실 차리니까 거기도 한국 사람이 있고 만일에 영어를 못하면 꼭 한국말로도 전화하고 이메일 보내고 이제 거기가 누가 있으니까 이제 꼭 한국 사람들 있는 디스트릭트 37을 굉장히 내가 이제 푸시하고. 박 후보의 러닝메이트인 샤마 헤이더 또한 하원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민주당 고든 존슨 현 하원의원도 상원의원 진출에 성공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또 버겐 카운티 클럭에는 민주당의 존 허건이, 셰리프직에는 앤서니 큐러튼이, 유언 거민 판사직에는 마이클 드레슬러 판사가 각각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It's a great feeling. You know, we worked hard to gain the confidence of the voters, their respect. We did everything to make their life easier over the past 10 years in dealing with our office. And my colleagues, my running mates did the same thing in their own different ways, right? And to have the confidence, to have the security that you feel from the voters, it's a great feeling when they return you to office. Do you feel that the Korean American population
made a big difference? Absolutely. I think, I won by 1% of the vote 10 years ago. The Korean American vote had just really been emerging at that time. I can tell you in my own town, the amount of and I have a small town, my town is small, Northvale, we have less than 5,000 people.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is really emerging in that community, and it's become a deciding factor in elections.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접 지역인 팰리세이스 파크의 선거 결과에도 많은 주민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펠팍타운이 민주당 첫 파티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공화당의 스테프니 장 후보가 당당히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 3명이 싹쓸이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김문지 기자입니다. 지난 2일 실시된 뉴저지주 본선거에서 민주당의 폴 김 후보와 공화당의 스테파니 장 후보가 팰리세이스 파크타운의 시의원으로 최종 당선됐습니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다득표 순으로 2명의 시의원을 뽑는 가운데 3명의 한인 시의원이 도전장을 내밀어 한인들 간 경쟁 구도가 형성됐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기준 폴 김 후보가 1,162표를 획득해 27.2%의 득표율로 사실상 1위로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어 스테파니 장 공화당 후보가 1,137표를 획득해 26.6%의 득표율로 나머지 시의원 자리 한 석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두 후보 간 득표 차이는 단 22표에 불과했을 정도로 접전이었습니다. 이종철 민주당 후보는 1,080표를 획득하고 25.3%의 득표율로 아쉽게 낙선했습니다. 특히 장 후보는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펠팍타운 정부 내 유일한 공화당 시의원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공화당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펠팍의 타운 정부는 그동안 불균형적인 의원 구성과 세금 오남용 비리 등으로 주민들과 갈등을 자주 빚어오며 타운 개혁 시위 등에 시달려왔습니다. 한편 펠팍 교육위원 선거에서도 공화당 후보들의 활약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번 선거에는 한인 4명을 포함 총 6명의 후보가 출마해 전례 없는 경쟁을 펼쳤는데 이 중 다득표 순으로 3명이 당선됐습니다. 민은영 후보가 1,031표를 획득해 22.1%의 득표율로 1위, 정수진 후보가 944표, 20.2%의 득표율로 2위, 신창균 후보가 932표, 19.9%의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러닝메이트를 이룬 3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모두 싹쓸이하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이 중 연임에 성공한 민은영 현 펠팍 교육위원은 중학교 신설, 커리큘럼 개선, 교사의 질 향상 등 펠팍의 낙후된 교육 환경을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파라무스 스톤이렌 초등학교 ESR 교사로 재직 중인 교육 전문가의 경험을 내세워 펠팍 학교를 바꾸는 초석을 놓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5세에서 11세 어린이용 코로나19 백신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해당 연령에 대한 백신 접종은 오는 8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소식 김경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제 CDC의 자문위원이 만장일치로 어린이용 백신을 권고한 것에 따라 로셸 월렌스키 CDC 국장이 최종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CDC는 2,800만 명의 전국 어린이들이 백신 접종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미 전국 2만여 곳의 병원, 약국 등에서 백신 접종 준비를 마쳤으며 이번 8일부터 본격 시행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두 정부에서도 220만 이상에 달하는 해당 연령의 어린이용 백신을 전달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뉴욕 캐시 호철 주지사는 38만 도스 이상을 선주문하였으며 학교에서도 어린이용 백신 접종 준비가 완료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주지스 페르스칠리 보건국장은 주내 약 76만 명의 아이들을 위해 20만 3천 도스의 백신 양을 선주문한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뉴욕을 포함한 일부 각 주지방 정부는 어린이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검토 중입니다. 현재 일부 월그린과 CVS에서는 온라인을 통해 백신 접종 예약 접수를 시작했으며 월그린은 토요일, CVS는 일요일부터 접종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접종소 방문 전 미리 전화 연락을 통해 접종 가능 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편 이러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비영리 의료조사기관 KFF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연령의 자녀를 둔 부모 중 백신이 출시되는 즉시 자녀들에게 접종을 받게 할 계획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단 27%에 불과했습니다. 또 30%는 접종을 시키지 않을 것, 15%는 기다리고 볼 것이라고 응답하며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현재 뉴저지주는 내년 1월까지 오바마 케어 신규 가입 및 갱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 정부는 가입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고 수혜자 소득 기준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주가 내년 1월 31일까지 가입 신청을 받고 있는 오바마 케어에 세금 크레딧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올해까지는 개인 연소득 5만 1,040달러 이하, 4인 가족 기준 10만 4,080달러 이하였지만 이를 개인 7만 7,280달러, 4인 가족 15만 9,000달러까지 받을 수 있도록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준 이하 소득자의 경우에는 매달 내는 보험료가 줄어들어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계획입니다. 주정부의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확대 시행을 위해 2,500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발효된 미국인 구제 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오바마 케어 보험료에 대한 정부 지원금은 크게 늘어난 상태입니다. 한편 올해 뉴저지주 오바마 케어는 작년에 있던 건강보험 제공회사 중 옥스포드 회사가 빠지고 아메리헬스, 뉴저지 호라이즌 블루크로스 블루실드, 오스카 등 3개 회사로만 운영되고 있는데 신규 가입자들은 이 3개 보험사의 건강보험 플랜을 비교하고 2022년 변경 사항 등을 잘 확인해 자신이나 가족에게 맞는 것을 골라 선택해 가입하면 됩니다. 현 가입자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갱신되며 건보 거래소로부터 사전 통지를 받게 됩니다. 특히 뉴저지주는 건강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으로 미가입 시 벌금을 내야 하는 등 주의사항들과 세금 공제 혜택이나 보조금을 통한 보험료 절감 방법 등이 다소 복잡한 편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오바마 케어 가입 시 언어에 서툴거나 판단이 어려울 때는 18개 비영리 단체사나 어시스터 또는 내비게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에 공급되는 식수에서 발암 물질이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경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저지 중부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는 미들섹스 상수도 회사는 지난 1일 밤 에디슨, 우드브리지, 매투첸, 카터렛, 사우스 플레인필드 등을 포함하는 미들섹스 카운티 가정과 업소의 식수에서 발암물질인 과부라화합물 PFOA가 허용 가능치 이상 발견됐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PFOA는 다른 오염물질과 달리 물을 끓여도 제거가 되지 않기 때문에 생수병에 담긴 식수 등으로 반드시 대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만약 대체 식수가 없을 경우에는 PFOA 제거가 가능한 과립 활성탄이 있는 필터 사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PFOA 성분이 포함된 수돗물을 마시게 되면 면역력 취약계층을 포함 정상인까지도 면역력을 크게 약화시킬 수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마실 경우에는 미숙아 출산 가능성과 암 및 간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거진 수질 오염 문제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자 미들섹스 상수도 회사 측은 본사가 공급하는 수도에서의 발암물질 검출이 물의 종류나 질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니라 높아진 유해물질 검사 기준 때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올해 2월 환경보호부 DEP가 PFOA의 허용치 기준을 기존 40ppt에서 14ppt로 변경하면서 기준을 더욱 까다롭게 조정했는데 허용치가 낮아지면서 발암물질 검출량이 기준을 넘어서게 된 것이라는 겁니다. 이에 미들섹스 상수도사는 개정된 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문제가 되고 있는 사우스 플레인필드 상수도 공장을 재설계하고 있으나 완공은 최소 2023년까지 걸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3대 지수가 모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중 다우존스 평균 지수는 36,000포인트를 넘겼습니다. 보도에 김경선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연일 상승해 일제히 사상 최고점을 찍으며 장을 마쳤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S&P 500 지수는 16.98포인트 뛴 4,630.65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는 53.69포인트 상승한 15,649.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특히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사상 처음으로 무려 36,000포인트를 돌파하며 화제가 됐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 지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 결과가 발표되면서 또 한 번 전장 대비 일제히 상승 마감해 신고점을 갈아치웠습니다. 이 같은 고공행진은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이번 달 중으로 채권 매입을 줄이는 테이퍼링 시작을 선언하면서 통화정책 정상화의 시독을 건 것에 탄력을 받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내놨던 초완화 정책을 처음으로 회수하는 것입니다. 기준금리는 현행 0에서 0.25%로 동결했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 일부 섹터에서의 물가 상승이 전망치보다 더 빠르고 지속적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되는 변수들이 반영된 것이라고 적시했습니다. KBTV 뉴스 김경선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세계 마라톤 중 하나인 뉴욕 마라톤이 오는 7일 부활합니다. 올해 마라톤 참가자는 약 3만 3천여 명으로 팬데믹으로 인해 일시 중단되기 전 참가자 수가 통상 5만 명 수준을 넘었던 것과는 비교되는 규모입니다. 대회 참가자는 경기 시작일로부터 48시간 이내 최소 1회 이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쳐야 하며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또 주자들은 출발 직전까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야 하며 우승자도 메달을 직접 목에 걸어야 합니다. 한국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일부터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의 격리 기간을 기존 14일에서 10일간으로 단축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시설 격리 및 자가 격리 대상 해외 입국자는 격리 9일 차에 PCR 검사를 시행한 후 음성 확인이 된 격리자에 한해 입국 10일이 경과한 11일차 정오에 격리가 해제됩니다. 단, 해제 전 PCR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14일 격리를 시행해야 합니다. 뉴저지 한인회가 오는 12월 9일 제30대 뉴저지 한인회 신임 회장 선거를 실시합니다. 뉴저지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는 남경문 KCC 한인동포회관 부관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단체장과 이사회 추천 절차를 통해 임명된 김창식 부위원장, 강은주, 김윤정, 이정환, 임정헌, 장신근 위원 등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번 신임 회장 선거는 후보자 공탁금을 과거 3만 달러에서 2만 달러로 조정했습니다. 아테나 컨슈머 에퀴지션 콥의 제인박 CEO는 지난 1일 한인 여성 기업인으로는 처음으로 뉴욕 증시에 상장하는 기업의 경영진은 상장 과정에서 개장벨을 울리는 순간을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으로 여기며 직접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기업 인수를 전문으로 하는 아테나는 지난달 20일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되며 총 2억 3천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했습니다. 박 씨는 그동안 사업가로서만 활동해왔기 때문에 기업 인수와 관련된 분야에는 경험이 부족해 망설였지만 여성으로만 구성된 리더십 기업에 참여하고 싶다는 마음에 동참했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